올해 IPO를 하는 바이오 섹터 기업 중 최대 규모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투자로 본다면 이런 기업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대관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 공부를 했는 기업이고 섹터이기도 해요. 그런 기업들을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하반기에 굉장히 큰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해요. 근데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과거에는 어떤 기업을 팔로우업하고 리포트도 쓰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식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요. 최근 시장에 포착되고 있는 건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시작으로 수급이 계속 옮겨왔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슈와 모멘텀을 만들어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큐로셀이라는 기업인데요. 실제로 지금 IPO 시장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주목하는 두산 로보틱스와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외에도 바이오 분야에는 하반기에 대여라고 꼽히는 큐로셀이라는 기업의 상장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약 4,800억 원 정도의 시총을 자랑을 하면서 임상 이상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CAR-T 치료제 안발셀 개발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뭔데? 라고 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바이오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이 없으며 기술성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부분인 거는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떠안아야 할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큐로셀의 공모 개요를 보면요,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라고 소개하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이해를 하기 쉬울 거고요. 동사의 상장 예정일은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올해 IPO를 하는 바이오 섹터 기업 중 최대 규모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 3명 중에 1명은 암일 확률이 높다, 또 암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암 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것도 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큐로셀은 2016년에 설립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LG생명과 LG화학에서 차바이오텍 출신 김건수 대표와 카이스트 출신 김찬혁 교수와 심연보 이화여대 교수 등 3인이 공동 창업을 한 회사예요. CAR-T 치료제라고 불리는 항암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로 완전 관해율 71%라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상은 거의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상에서 성공한 약 50%에서 60% 이상의 기업은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통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3상은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반부가 있고요, 후반부가 있어요. 이상은요, 이상 A, 이상 B가 있어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전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전기는 대부분 용량 시험을 해서요, 성분별로 용량, 함량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상 후기, 그 다음 이상 전기의 결과를 놓고 정해진 후보 용량을 다르게 하여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2상에서 3상이 넘어가서 굉장히 운이 좋게 3상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시가 되진 않아요. NDA 과정을 거쳐야 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고요. 출시까지 1, 2년이 더 필요해요. 허가를 하고 나서 판매가 되기까지 시판 후 안정성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시판 후 안정성 테스트는 약 5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앞에 기간 포함해서 플러스 안정성 테스트까지 하면 하나의 신약이나 이런 게 개발되는데 최소 13년에서 15년 정도는 바라봐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바이오 쪽에서 우려가 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오 쪽 투자,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하나의 걱정이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H7B와 같은 기업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점점 들리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는 하나의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큐로셀이 얘기하는 CAR
T 치료제는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를 추출을 해내서 항체의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해서 암세포에 CAR이라고 하는 것을 발현시켜서 재주입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요, 암세포만 공격을 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후에 투약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꿈의 항암제라고 불린다고 해요. 아마 10월 30일, 31일에 공모 청약을 시작해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선정이 되어서 청약을 진행할 거예요. 투자로 본다면 이런 기업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할 거예요. 공모를 할 때 균등 분배로만 물량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는 큰 금액을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튀지 않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꿈의 항암제로 실컷 띄워놓은 상황에서 앞전에 우리가 많이 당했던 그런 기업들과 비슷한 주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큐로셀이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잃을 때는 최대한 적게 잃고 벌 때는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 배정 정도의 최소한의 물량만 신청을 하고요. 상장 당시의 주가의 상황을 체크한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난 후에 진입을 하는 방법,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진정된 후에 임상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술 이전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되겠죠. 그리고 공모가의 고가 대비해서 약 40%, 50% 반토막 정도가 났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잡아보는 방법, 이게 난이도가 제일 낮은 방법이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건데 딱히 어떤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이오 섹터라는 것이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주점 통화를 하더라도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주점 통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적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어요. 바이오 섹터는 특히나 어려운 기업이 어려운 섹터가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동사의 경우에 지난해 4월 정도에 첫 기술성 평가에서 A, BB 등급을 받아서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초 두 번째 기술성 평가에서 A, BBB 등급을 확보를 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했어요. 사실 이런 점들이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점까지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동사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안발셀은 2025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2025년에 처음에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흑자 전환까지는 최소 1, 2년의 시간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일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대여 IPO 이렇게 말하는 거에 속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균등 분배 정도로 해서 치킨값, 커피값 정도를 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대부분 직장인들이 보는 경우가 많기에 이틀 정도, 일당 정도만 벌어간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 로봇 대장주라고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 조심스럽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이 상장이 되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바이오 대여 IPO라고 불리는 큐로셀, 이 세 가지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연끌을 해서 IPO를 할 만한 기업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균등 분배를 해서 거기서 잃을 확률보다는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